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6일 신사 두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북방을 정벌하는 일은 전일의 여러 신하들이 모두 옳지 못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생각하기를 큰일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여겨 모두 따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조판서 이익극견도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요즘에 여러 신하들의 의논을 살펴보니 비록 혹시 오랑캐를 이기더라도 공으로 삼지 않고 만일 공이 없다면 남의 비난과 책망을 받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도승진은 경연에서 이조 판서의 말을 참여해 들었을 것이니 그것을 도원수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또 이 거사의 난이와 성패에 대하여 물어보라 하였다. 허종이와 사례기를 신등의 마음에 만약 어렵게 여겼다면 어찌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서 아뢰지 않겠습니까? 다만 길이 돌아가고 고등급과 들판의 풀 등의 일은 생각이 어려울 듯 하지만 그러나 행군하는 기일이 8월 9월 사이에 있다면 풀이 한창 무성하므로 군사들이 스스로 풀을 베어 말을 먹일 것이니 무엇이 근심되겠습니까? 염려되는 것은 돌아올 때입니다. 신이 마땅히 경계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로 방비하여 기다리겠습니다. 길이 돌아가고 바로 가는 것은 성저에 사는 피인이 모두 명백히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피인이 전쟁에 나가기를 좋아하고 있는 것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경계에 내려가서 고승려와 윤성경으로 하여금 오진의 믿을 만한 사람과 같이 적지에 깊이 들어가서 실제 정탐하여 아뢰겠습니다. 그러나 성패는 어찌 미리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사력을 다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김재신과 우구승지 권경이를 불러 이르기를 원수가 마음으로 이 거사를 옳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임무를 스스로 의심하는가 하는 이유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니 김재신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호종의 말은 그 마음속으로는 성공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큰 일은 감히 미리 기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남방의 백성이 험한 길을 걸어서 멀리 전쟁터에 나가니 필요한 것을 어찌 하겠는가 하니 권견이가 아뢰기를 이 시의 나리에 가서 정벌한 사람은 모두 남방의 백성인데 정벌하는 역사의 기일의 촉박함이 지금 시기보다 갑절이나 되었으며 또 그 병력으로 서쪽으로 건조이를 토벌한 적도 있었으니 어찌 이번에 멀리 전쟁터에 나가는 것으로 염려를 하겠습니까? 또 들판의 풀에 관한 일은 신의 생각으로는 북방정벌이 8, 9월 사이에 있으므로 들판의 풀이 시들지 않을 것이니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돌아올 때는 마땅히 관청에서 준비한 풀을 사용할 것이고 만약 관청에서 준비한 것이 모자라더라도 군졸들은 되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여 자기들이 말먹이 풀을 준비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번 거사는 결코 중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제 들으니 군사들이 말을 살 때 스스로 서로가 이르기를 만약 북방 정벌을 정지시키면 모름지 우리 재산을 헛어서 말을 사기 전에 해야 할 것이다고 하니 그렇다면 군주들의 마음이 또한 너덜석하여 안정되지 못한 것이다. 만약 큰일을 일으킨다면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니 원수가 지경에 내려가면 길의 둘러가고 바로 가는 것과 들판의 풀에 관한 일 등을 낱낱이 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6일 신사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6일 신사 네번째 기사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저주하는 사람은 비록 외방에 있더라도 오히려 옳지 못한 일인데 하물며 도시에서 방자하게 행할 수 있겠는가? 그들을 잡아서 고발하는 사람은 농공행상할 것이고 무고한 사람은 무고한 죄와 같은 형벌을 과할 것이고 알고도 말하지 않은 사람은 중죄로 논결할 것이고 삼절린으로 고발하지 않는 사람도 또한 처벌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6일 신사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7일 이모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민사건의 북방정벌이 적당하지 못한 점을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기는 흉한 기구이고 전쟁은 위태로운 일인데 큰 일을 일으키는데 내가 어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하였다. 시독관 표연말은 아뢰기를
하도 인민들을 뽑아서 변방을 옮긴 것이 이미 소란을 일으킨 일인데 지금 또 군사를 징발하니 군사들이 탈 말을 가진 사람들이 적은 까닭으로 모두 전지를 팔아 말을 사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충국은 설령에게는 싸움을 하지 않고 돈전을 만들어 구원의 계책을 세웠으므로 설령이 스스로 굴복하였으니 신은 원컨대 갑자기 싸움을 하지 말고 마땅히 조충국과 같이 계책을 써서 적을 쳐부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큰일을 일으키는데 어찌 조그만 폐해가 없겠는가.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다 하였다. 동지사 이세좌는 아래기를 국가에서 태평한데 습관이 되어 군주들이 완악하고 거만하니 반드시 군대를 동원하여 시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군사를 양성하고 위세를 기르는 것은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또 제왕의 정치도 다른 점이 있으니 천하를 차지한 사람은 도량이 넓어서 포용하는 까닭으로 그들은 오랑캐를 마땅히 생각밖에 둘 것이겠지만 한 나라를 차지한 사람 이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집안의 일로서 말한다면 혹시 이웃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종을 때린다면 그 종이 반드시 힐문화에 책망할 것입니다. 형세가 용납하여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니 장수에게 위임하여 이를 시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좌참찬 이극돈이 말하기는 다만 군대를 정돈해 있다가 시기에 임하여 파진하는 것이 좋겠다 한다 하였다. 민사근은 아르기를 천하와 국가는 크고 작은 것은 비록 다르지만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천하를 차지한 사람은 마땅히 포용해야 하지만 작은 나라는 그 지역을 지키는 일이 포용하는 큰 도량이 될 수가 없겠습니까? 하고 연말은 아래기를 이것은 시험할 일이 아닙니다. 험준한 땅에 군사가 만약 함몰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은 실수한 듯합니다. 하고 이 세자는 아래기를 신이 이른바 국가가 태평한데 습관이 되어 군졸이 완악하고 거만함으로 시험해야 한다는 말은 군사를 시기에 임하여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파진한다는 것을 말한 것뿐이고 반드시 정벌하여 시험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표 연말은 아래기라 먼지방의 백성들이 어찌 상상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인 줄을 알겠습니까? 옛날에 당나라에서 토본을 정벌하려고 하여 왕충사를 명하여 장수를 삼으니 왕충사는 군량이 뛰어난 장수이므로 그 일이 옳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중지하고 말았는데 그 후에 가서 한이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이를 정벌하여 석보성을 빼앗았지만은 그러나 군사와 말의 죽은 것이 또한 많았으므로 얻은 것이 이런 것을 능히 보충하지 못했던 것이니 지금의 북방정벌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무슨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라고 여기겠는가 하니 표현말은 아래기를 저들이 만약 우리 국경에 부딪혀 온다면 이것이 곧 마지못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고 정은 박한주는 아래기를 만일에 승리를 하게 되더라도 그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데 만약 남은 종족이 있게 되면 후일에 반드시 보복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박한주가 아뢰기를 지금 오랑캐가 변방을 침범한 것은 변장이 계책을 잘못 쓴 과실일 뿐입니다. 옛날 사람의 말에 천균의 쇠노는 새앙지를 위해서 쏘지는 않는다고 했으니 다시 마음에 두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중지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7일 임호 두 번째 기사 장령 민사근과 정원 박한주가 하르기를 이 세자가 경년에 사르기를 천하와 국가는 그 형세가 같지 않으니 제왕은 외인을 포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곧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오랑캐를 정벌하더라 해도 것이 없습니다고 했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큰 것으로는 천하이고 작은 것으로는 한나라이며 무엇이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 세좌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자는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군사들이 태평한 데 습관이 되어 있으니 마땅히 군사를 징발하여 오랑캐 땅에 들여보내어 험준한 땅에 시험해야 합니다고 했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평상시에 교련과 열병을 하여 무예를 연습하면 될 것이지 험준한 땅에서 시험하여 그들로 하여금 함몰하게 하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이것은 시험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 세자는 경영관이면서 말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아마 이것은 임금이 면전에서 아참하는 듯합니다. 그 실정을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세자가 말하기를 국가가 태평한 지가 시일이 오래되어 사졸들이 완악하고 거만하니 마땅히 군사를 징발하여 오랑캐 땅에 들어가 징벌하기로 하되 기일에 임하여 만약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파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표 연말이 이를 논박해 말하기를 이것은 마땅히 시험할 일이 아닙니다고 했으니 표 연말의 말은 이 세자의 본뜻은 아닌 것이다. 이 세자가 어찌 시험하려고 해서 이런 말이 있었겠는가? 내가 그때에 시비를 분변하려고 했지만 바야흐로 국사를 말하기 때문에 감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선하와 국가의 일은 이 세자가 그 규모가 이와 같은 것을 대개만 말했을 뿐이고 반드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서 정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옛날 사람 말에 갑에게 노한 것을 을에게 옮기지 말라고 했으니 그대들은 이와 같이 말아야 한다 하였다. 민사관 등이 글로 싸르기를 맹자가 말하기를 임금이 인정을 행하면 제왕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제왕의 다스림은 그 법도는 모두 꼭 같습니다. 어찌 나라의 크고 작은 것으로서 차별을 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도 또한 말하기를 백성을 교련시키지 않고서 싸움터에 내보내는 것은 이는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 했으니 이 세자도 또한 공자와 맹자를 배운 사람이니 마땅히 성현의 법언을 인용하여 임금의 마음을 깨닫게 하지 않고서 감히 도덕에 어긋난 말로서 함부로 진술하여 임금의 면전에서 아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 이 정교에 이르기를 갑에게 노한 것을 을에게 옮긴다고 하였는데 신등은 공의를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를 진달하려고 한 것뿐이니 어찌 조금의 사이가 있겠습니까? 또 전교하기를 이 세자의 말은 길에 임하여 어려운 일이 있으며 파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대신이 된 사람은 마땅히 정론을 가지고 알아야만 할 일 것인데 어찌 마땅히 확정되지 않은 의논으로서 임금의 들음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세자의 말은 지시로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니 이를 들은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산 신정호 등과 사관은 사관 권경호 등이 와서 아뢰기를 그늘의 대간이 매이양 경련에서 북방정벌이 정당하지 못한 점을 논했으나 윤호를 받지 못했으므로 오늘 신등이 원수와 재상의 정부를 청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면대하여 결정하기를 청합니다. 또 듣건대 이 세자가 말하기를 천하와 국가는 다른 점이 있으니 제왕은 마땅히 포용하여 생각밖에 두어야 되겠지만 작은 나라는 그렇지 않으므로 정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했는데 전하께서 바야흐로 요순의 다스림을 이루려고 하는데 한무제와 진시황의 무력을 남용한 일로 인도하려고 하니 전일의 아렘은 정벌하지 못하게 했으나 금일의 아렘은 정벌할 수 있다고 앞뒤가 같기 다르니 그 실정을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배우기를 청하면 진실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이지만 내가 만약 보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를 그르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다. 내가 대간 홍문관과 재상의 의논을 듣고서 이해와 득실은 이미 자세히 알았으므로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 경등이 원수와 대신 중에서 정벌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과 더불어 면대하여 진술하려고 한다면 이는 군주에게 입으로 송사를 하는 것이니 그것이 사처에 어떻겠는가. 이 세자의 말은 이를 들은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이다 하였다. 신정호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은 원수와 대신 중에서 정벌할 수 있다고 의논한 사람과 더불어 면대하려고 한 것이고 말로 서로 송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이해를 진술하는데 전하께서는 그 좋은 것을 가려서 이를 따를 뿐입니다. 대신이 처음에 정벌할 수 있다고 의논한 사람은 또 지금은 이해를 자세히 알고서 모두 어렵게 여기고 있으니 만일 면대하도록 허가하시어 각자가 마음속에 있는 바를 진술하게 한다면 큰일이 결정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통일될 것입니다. 또 이 세자의 아랜 것은 유독 대감만이 이를 들은 것이 아니고 좌우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듣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를 보내어 시험한다는 말은 경영관의 논박으로 인하여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서 즉시 임금의 앞에서 그 말을 조금 변경했던 것입니다. 또 제왕은 포용할 수 있지만 작은 나라는 포용할 수 없다는 말은 이는 우리나라를 대우한 것이 매우 가벼운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북쪽 오랑캐와 더불어 지위가 같고 덕이 같다면 곡직을 다투고 승부를 겨루는 것도 오히려 옳겠지만 이 세자는 사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서 어찌 이 말이 그렇던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임금의 뜻에 들도록 힘써서 이를 맞추려는 것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선의례는 공론으로 인하여 정벌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임금의 뜻에 맞추려 마침내 그 말을
변경하고 말았으므로 실정이 있는 곳을 알 수가 있으니 이를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보지 않은 것은 두려워하고 꺼려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북방정부의 일은 이미 대신과 대간, 허문관과 더불어 함께 의논했으므로 내가 품고 있는 것은 경이 반드시 이를 알고 있으며 경의 말한 것은 내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으니 지금 비록 다시 보더라도 다른 뜻은 없을 것이다. 이 세자의 말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작은 나라로 인정하여 북쪽 오랑캐를 정벌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대전남의 말은 마땅히 허심탄회하게 들어야만 하니 말을 듣는 사람이 주관을 가지고 들으면 그 말을 본뜻을 읽게 된다. 이 세자는 새로 벼슬에 오른 무리도 아니고 곧 사리를 아는 재상이니 가령 비록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가 대간이 듣고 있는 곳에서 감히 이를 말하겠는가 하였다. 신종호 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 세자의 아른바 제왕은 포용할 수 있지만 작은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는 말은 장령 미사하거니 즉시 임금 앞에서 이를 논박하니 이 세자도 또한 그 죄를 자복하고 한마디 말도 변명한 것이 없었으니 이것은 의심나는 말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자는 경륜의 중심으로서 임금의 뜻에 들기를 힘써서 전일의 의논을 변경하여 아첨을 바치며 이와 같은 데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전하께서 정론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경륜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니 이를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신종호 등이 다시 아뢰기를 지금 이 북방의 정벌은 온 조정이 모두 옳지 않다고 하는데도 유독 윤필상, 이급배, 허종, 이극돈, 이계동 등만이 정벌할 수 있다고 의논했고 윤필상은 지금에 와서 말하기를 처음에 정벌할 수 있다고 의논하는 것은 본도의 군사 말을 징발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지금은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게 되니 그 폐해가 적지 않은데 처음의 의논이 저와 같기 때문에 다시 아랠 수가 없습니다고 하며 이급배는 지금이야서 말하기를 북방 정벌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고 야인이 군대의 뒤에 있는 것이 두 가지이며 또 길에는 수풀이 몇백 리나 있기 때문에 복병을 설치할 것이 염려됩니다. 라고 하며 이극도는 지금이야서 말하기를 길에 수풀이 있어 삼식여리에 동서남북으로 미치고 있는데 지금 장수들은 모두 말하기를 먼저 그 땅을 점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찌 야인이 미리 그 험한 곳을 지키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며 허종은 일찍이 말하기를 지금 많은 군사를 일으키면 성 밑에 있는 야인이 반드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보고할 것이니 승리는 기필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다만 군대 위세만 나타내어 나라의 위험만 보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이계동은 일찍이 말하기를 만약 장차 오랑캐 지역에 들어가서 정벌하려고 한다면 모름지기 길의 험준한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할 것인데 그러나 성공은 기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고 했으니 조정의 인원이 이미 저와 같은데도 그 처음에 정벌할 수 있다고 인원한 사람도 또한 그 이해를 자세히 살펴보고 지금에 와서 어렵게 여기고 있으며 장수가 된 사람 또한 성공은 기필하기가 어려울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홀로 말씀하시기를 큰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중지할 수가 없다고 하시니 옛날부터 여러 사람의 언어를 물리치시고 큰일을 일으켜 능히 성공한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다시 마음에 두고 3번 생각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내가 들은 바는 이것과 다르다. 만약 대신의 말이 이와 같은데도 의견을 바치는 것은 저와 같다면 이것은 아주 옳지 못한 일이다. 경등은 내가 여러 사람의 언어를 물리치고 큰 일을 일으킨다 하는데 과연 아는 바와 같다면 비록 시기에 임하여 파진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어렵겠는가. 내일 파평 등을 불러서 이를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12년 5월 7일 임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국가의 큰일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이를 말하는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부산하여 근일에 이익 또는 말하기를 군사들이 말을 사면서 말하기를 말을 살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지 않는 때에 북방정부를 정지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며 조지선은 말하기를 더건대 한 장수가 말하기를 허중이 일찍이 영안도에 못 드나들었던 까닭으로 이 영안도의 일은 알지만 다른 도의 일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니 내 생각에는 그 말이 정벌에 따르기를 꺼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듯 하지만 그러나 지금 찾아서 공문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으며 또 대감과 헌문관 등은 말할 책임을 맡고 경악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국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 정벌에 따르는 사람이 따라가는 역사가 싫어서 다른 은어를 경솔히 꺼내어 큰일을 저해하려고 한다면 그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큰일을 일으키는 데 있어 중한 형벌을 쓰지 않을 수 없으니 그들에게 군법으로서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영도령 이상의 관원과 의정부의 관원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심해 윤필상 허웅 이급배 노사신 윤호 이철견 성건 어세겸 등이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상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뜻으로 전제를 만들게 하라 하였다. 아이고. 성조실 253권 성종 22년 5월 7일 이모 5번째 기사. 북정에 반대하는 무령군 유자강의 상소문. 삼가 임금의 계획이 먼저 정해져서 북방 정벌에 마음을 단단히 차리고 계시니 만약 뛰어난 무용과 명확한 판단으로 큰 계책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능히 그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허종을 임금의 면전에서 아첨한다고 인정하여 번쾌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들이 무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한무제와 진시황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을 하는 것도 또한 잘못입니다. 이것은 모두 서생과 우유들이 전하의 성산을 움직여서 반드시 북방 정부를 간하여 중지시키려고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허종이 어찌 전하의 면전에서 아첨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허종은 변방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지금 또한 북쪽 지역을 세밀히 살피고 있으니 그가 토벌을 청한 것은 나사중이 살해를 당한 지옥을 씻고 나라의 위험을 떨치려고 한 것이니 마땅한 일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 예논하는 신하들이 융사와 천씨의 염려할 만한 것을 논하여 되풀이하면서 그치지 않았는데 천씨와 인사의 혹 그렇기도 하고 혹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은 특별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사에 가장 먼저 염려할 것은 오진의 군사와 말이 쇠잔하고 피폐하여 거의 떨치지 못하는 형편인 것입니다. 군사와 말이 쇠잔하고 피폐하다면 능히 적의 지경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남방의 군사들을 많이 징발한다고 하더라도 길에서 피곤함으로 북방은 아마도 많은 양떼를 내몰아 사나운 범을 공격하는 듯합니다. 큰 나라가 군사를 동원하는 데는 마땅히 만전은 한 것으로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혹시 실패하는 뉘우침이 있게 된다면 그 지역은 어찌 한 사람이 나사중이 살해를 당한 것뿐이겠습니까? 이것이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서방의 적은 허혼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 그 염려는 실제 북방정벌에 급한 것보다 더 깊은 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신의 의논은 금년 가을에 거사는 잠시 정지시키고 허종을 절도사로 삼고 성준, 이철견, 이극균, 이계동과 같은 사람을 나란히 오진의 수장으로 삼아 북쪽 오랑캐의 들음에 무게를 가한다면 북방의 관문을 닫을 수가 있을 것이고 북쪽 오랑캐를 위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나라의 곽자인은 헐에게 절을 받았으며 송나라의 구주는 북방의 관문을 봉쇄하였으며 군졸들의 말에 군중에 한 사람의 범중엄이 있으니 사방의 적이 이를 듣고는 심담이 서늘하게 되었다 하고 했으니 그렇다면 한 사람의 중망이 사방을 위협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중망이 국가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대한 임무가 이와 같은데 하물며 허종 등 4, 5명의 중신들로 하여금 북방의 관문을 지키도록 하고 지금 오랑캐 땅에 들어가서 정벌하려는 이만의 현재 병들이 길에서 쓰는 비용을 모두 오진에 운반하여 금년에 토병을 은혜로 무마하여 그 세잔하고 피폐한 것을 진작시켜 그 용기를 고무해주고 또 면포를 많이 운반해두고 또 바닷물을 달여서 소금을 만들어 그 오진에 흩어져 주면 성미드 거주하는 야인이 그들이 욕심을 충족하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따뜻이 있게 된 것을 즐겁게 여기 앞장서서 그들과 정벌하는 성의가 어떤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서방적의 실정도 아울러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토병을 어루만져 길러서 능히 용기를 진작해 하여 모두 한번 싸우기를 생각하게 한다면 혹 내년 봄에서 가을까지 병들이 비록 2만 명에 차지 않더라도 또한 오랑캐 땅에 들어가서 정벌할 수 있을 것이므로 파죽직사로 공을 세워 백두산에서 비석을 세우고 흑룡강에 말을 물 마시게 할 것이니 그 거사는 만전을 기해야 하므로 도리어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력을 기르고 예병을 길러 오랫동안 스스로 편안하게 있다가 시기를 기다려 출동하는 것이니 이목이 조나라에서 양장으로 이끌게 된 까닭은 이 슬책을 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군사 말의 강함과 약함은 생각하지 않고서 갑작스럽게 북방 정벌에만 마음을 써서 남방의 용감하고 나른 군사를 북방의 관문에다 몰아내게 되고 뒤 미쳐서 군사를 돌이키기도 전에 또 서방의 적이 모여서 대부대가 되어 혹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다시 세 번 생각하시고 유념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상소의 뜻은 이미 잘 알았지만 큰일을 일으키는 데 내가 우연히 어찌 생각했겠는가. 비록 작은 일이라도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을 참작해야 할 것인데 지금 북방의 정부는 큰일이므로 이미 깊이 생각한 후에 정했으니 다시 고칠 수는 없다. 도원수, 허종과 부원수 이 계동은 모두 뛰어난 재상이고 그 아래에 있는 여러 장수들도 또한 큰일을 겪은 사람이니 반드시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상소를 도원수에게 보이게 하라 하였다. 군 중에 한 사람의 범중엄이 있으니 사방의 적이 이를 듣고는 심담이 서늘하게 되었다는 것은 범중엄은 송나라 인종대 재상이었으니 그가 서방을 진수하여 중망에 있으니 군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 서방의 적은 서하를 이른다. 성조치를 253권 성종 22년 5월 7일 이모 6번째 기사. 영안부터 절도사 성준이 치게 하기를. 조선에서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해 온 경의 관노 달생과 금산 등의 초사에 이르기를 지난 정월 12일 부사 나사종의 근수로 올적합과 더불어 접전하였는데 올적합은 군사가 대개 500명 정도인데도 3부는 갑사를 입었는데 갑옷 위에는 판자를 붙였으며 일부는 갑옷은 없었으나 오히려 접피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사 나사종이 패전하여 죽은 후에 우리들과 갑사 김귀정 등과 조선 사람 모두 21명이 한꺼번에 사로잡혀서 무이보 건너편에 이르러 유숙하고는 우리 군대가 맞아서 끊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되지 못하고 사람이 없는 산길을 밤낮 7일 노정을 걸어가서 그제야 성도 알 수 없는 올적합의 집에 도착하였으며 또 13일 노정을 걸어서 오랑캐 집에 도착하여 한 달 동안 머물고 있다가 전에 사로잡혀온 여진의 중추 박단용악의 딸아이를 보고 말하기를 너가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모른적이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침내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오랑캐가 말하기를 조선의 서울군사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나가서 싸우려고 한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밤중에 정흥수가 더불어 몰래 도망하여 산에 올라가 빠져나왔습니다. 제5일 만에 한 강물이 반쯤 언 것에 있기에 정흥수가 먼저 건너가고 우리들은 뒤따라 건너갔습니다. 뒤에 소울고라는 소리를 듣고 정흥수가 올적합을 만나 잡혔다고 생각되므로 산에 올라가서 말하다 보니 말을 탄 올적합 4인이 정흥수를 잡아 묶고는 우리들을 수목이 빽빽한 곳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도망에 피하여 여러 날을 굶고 있다가 남룰 올적합의 집에 도착하여 밥을 구울하다가 이내 구류를 당했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닭이 울 때에 또 도망해 와서 종일 돌아 몰래 길을 가는데 해가 질 때 올적합 등이 발자취를 찾아 뒤쫓아 잡아 고돌이 화살로서 쏴 마치고는 묶어서 끌고 와서 올미고 올적합 마이 등 3인을 보내어 훈용 건너편의 영수도에 거주하는 올양압 사라과에게 통지하여 소물학계 17마리와 옷 7명까지 영으로서 우리들을 사서 거느리고 훈용진에 도착했던 것입니다고 하니 그들의 말에 듣건대 4월 24일에 한꺼번에 사로잡힌 사람 내에 부의 정병 양송과 입거한 사람 이정은 접전할 때 화살에 맞아 죽었으며 김귀정, 신경도, 김의산, 정흥수, 김질동, 장애, 김철동과 이름을 알 수 없는 김청단의 손자 조선의 여인 5명, 남자 1명, 미열인인 2명은 도골처에 살아 있다고 합니다. 처음 접전할 때 올적합의 2는 화살을 맞아 즉시 죽었으며 3인은 화살을 맞아 실려서 돌아갔는데 적에게 사로잡힌 중국의 여인이 말하기를 도골 등이 세후에 재차 와서 도둑질할 것을 다시 의논하여 화살촉과 갑옷 투구를 밤낮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니 도원수 허종에게 이것을 보이도록 명하고 이에 전교하기를
전일에 들으니 니마차의 거주지가 우리 국경과의 거리는 겨우 5, 6일의 노정일 뿐이라 하더니 지금 성준의 아랫바에 보건대 사로잡혀간 사람이 밤낮으로 걸어서 13일 만에 그제야 올적합의 집에 도착했다고 하니 길에 멀고 가까우니 전일에 들은 것과는 같지 않은데 다른 종족의 올적합에게 잡혀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박단 용아의 딸 아이가 달생을 등을 보고 말하기를 조선의 서울군사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장차 나가서 싸우려고 한다고 하였다 하면 달생 등은 당연히 대답하기를 이 말을 어느 곳에 들었느냐고 했어야 하는데 위의 당연히 물어야 할 일을 성준도 또한 자세히 물어서 아뢰지 않았을 뿐이다 하니 허종이 아뢰기를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하고는 이에 피인들이 거주하는 지도를 대략 그려서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두만강은 저들 땅의 속평강과 더불어 모두가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데 속평강 끝에 이르러서는 북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들 오랑캐의 여러 종족이 강류를 따라 쭉 늘어서 거주하고 있는데 니마차 도골은 가장 상류에 있어 온선과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서로 거리가 5, 6일 노정에 지나지 않으며 남률은 가장 하류에 있어 조상과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서로의 거리가 7, 8일 노정 정도이니 만약 사로잡혀간 사람이 니마차에 있는 곳에 이르게 된다면 그다지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 아마도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올 때 직로를 경유하지 않고 조산으로부터 남류를 지나 소평강에 이르러 올라가서 니마도구의 거주하는 땅에 이르게 된 까닭으로 이와 같이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신등이 오랑캐 땅에 들어가 정벌할 때는 온성으로부터 니마차에 바로 이르게 된다면 도구의 거주하는 곳은 3, 4일 남짓한 노정일 것이니 신이 마땅히 북도에 가서 달생 등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다시 아뢰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그것을 자세히 물어보고 올려보내면 나도 또한 친히 묻겠다 하였다. 소울고는 오랑캐의 말에 조선인을 일컬어 소울고라고 하였다. 그렇구나. 선조실록 253권 성종 21년 5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을 불러 대간의 아랫바의 말을 묻도록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신이 처음에 변방의 경보를 듣고는 이격배와 더불어 함께 정벌해야 될 것을 말했는데 어찌 남의 말 때문에 중간에 와서 변경하겠습니까? 전일에 이격돈이 말하기를 군사와 말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므로 신도 또한 본도의 군사만 징발하는 것이 적당할 듯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허종이 말하기를 본도의 군사는 모자라니 영루를 설치할 때는 군사가 많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경륜에서 여러 사람이 의논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부산하게 북방정벌을 옳지 못하다고 했지만 신의 계정은 도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신이 오히려 의심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간이 반드시 이 말을 듣고서 아랜 것일 것입니다. 또 다만 본도의 군사와 말만 징발해야 된다는 말도 신이 일찍이 아랜 적이 없었는데 처음의 의논이 저와 같았으므로 다시 아랠 수 없었다는 말은 또한 일찍이 입 밖에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이 만약 마음에 먹은 회포가 있었다면 어찌 임금에게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이 극배는 아뢰기를 신이 전을에 경연에서 재차 아뢰기를 올적합 등이 평소에 원한이 없었는데도 성읍을 쳐서 함락시키고 변장을 살해했으므로 마땅히 토벌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군사를 기르고 곡식을 저축하는데 이 일을 버리고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장차 어느 곳에 쓰겠습니까? 다만 올량합 등은 올적합과 더불어 비록 원한이 있더라도 그 중에도 인척으로 연결되어 서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니 함께 모의하여 군사를 매복시킨다면 염려가 됩니다. 허정으로 하여금 길의 험준함과 평탄함을 먼저 살피게 하고 또 올량합의 추장 등에게 통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길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도 또한 좋겠습니다고 하였으며 신이 또 빈청에서 측근의 신하에게 말하기를 길에 수풀이 무성한 곳이 있으나 이곳만 지나면 번편한 들과 넓은 들판이 있으니 많은 군사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대개 말한 바는 이것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신이 마음속에는 정벌할 수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말을 꾸며서 정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정벌하려고 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허종은 아뢰기를 대간이 말한 바 성공은 기필하기가 어렵겠다는 등의 말은 신이 전일의 임금에게 면대했을 때 실상 진술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고는 이에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돌근수를 2번이나 사용했는데도 윤호를 얻지 못했는데 신이 노고를 부려서 이런 말을 한다고 두려워한 까닭으로 감히 굳이 사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조지서의 말은 여러 장수에 대해서 한 말이지만 신이 주장이 되었으므로 마음속은 실로 편안하지 못하니 원수의 임무를 바꾸기를 청합니다. 하고 이극도는 아래기를 정벌해야 된다는 뜻은 전일의 경륜에서 이미 상세히 진술해 아래였습니다. 그날 빈청에 물러나와 심효와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길 문제에 미치게 되자 신이 말하기를 다만 길 사이에 수풀이 30열이나 있어 길을 막아 끊을 것이 두려운데 이것은 장수가 염려할 곳이라고 하니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 땅을 먼저 점거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처음에 대의로서 정벌 해야 한다는 것만 청했을 뿐이고 일찍이 염려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다만 숲풀이 있어 두렵다는 한마디 말로서 신을 가리켜 처음 의논에 반대했다고 하니 대가는 말은 아마 혹시 실정에 지나친 듯합니다 하고 이 계동은 아뢰기를 신이 부원수가 되지 않고 사헌부에 있을 때 사헌부 안에서 나사종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처음 듣고는 매우 분개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변방의 일을 안다는 것으로서 신에게 묻기를 저적을 들어가서 정벌할 수가 있겠는가고 하심으로 신이 대답하기를 만약 큰일을 일으킨다면 모름지기 길을 둘러가고 바로 가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또 적의 목을 벨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 묻기에 신은 대답하기를 장수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처치하는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니 병가의 이해를 어찌 감히 미리 헤아리겠습니까 했는데 저들이 반드시 이 말로 논개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대개 그늘에 논박하는 사람은 내가 덕이 없는 것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낮은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 말을 한 사람을 말을 했다고 하고 그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옳은데도 지금 대가는 대신이 하지 않은 말을 부연하여 이를 저지시키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므로 내가 주문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였다. 또 허종에게 전교하기를 이미 경의 뜻을 자세히 알았다. 그러나 경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비록 한두 사람이 정승이 있지만 모두 나이가 경보다 많으니 여러 사람의 말에 의심하고 저지한다는 이유로서 굳이 사용하지 말라. 대저 병사는 머리서 주관할 수 없으므로 경과 보호 원수에게 오로지 맡기니 각기 그대의 마음을 힘써서 그의 나의 소망에 부합하도록 하라 하고 또 이 계동에게 전교하기를 대간의 아랜 바는 과연 경이 사헌부에 있을 때 말한 바로서 이를 아랜 것뿐이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조지서가 항상 말하기를 한 장수가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정벌에 따르기를 꺼려서 이런 말을 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저지시키려는 것일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물어서 조의를 다스리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윤필상등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등을 논박했다고 신등이 또 대간을 논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대간이 어찌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북방정부를 정지시키려고 한 일이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큰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데 어찌 취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지스가 말한 사람은 진실로 마땅히 주문해야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하면 여러 장수들이 마땅히 원수의 제도를 받아야 할 것인데도 지금 감히 이런 말을 해서 큰일을 저지시키고 있으니 모름지기 이런 말을 한 사람을 찾아내어 졸로에 편입시켜 그로 하여금 정벌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재상의 뜻을 추측하여 말하지 않은 바로 아래였는데 지금 재상의 말은 내가 친히 들은 것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내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일이겠는가. 군기의 일은 관계된 것이 매우 크므로 내가 취획하려고 했으나 다만 경등의 말로서 취획하지 말도록 한다 하였다.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만약 국사를 말한다면 마땅히 사실로 말을 해야 할 것인데도 경등은 재상이 말하지 않은 바를 아는 것은 나에게 이 큰일을 정지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마땅히 주문핵실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재상들이 모두 말하기를 언과는 주문할 수 없습니다고 하는 까닭으로 우선 이를 내버려 둔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조지스가 아래 말은 반드시 말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조지스에게 물어서 아리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광양군 이세자과사 아래기를 신이 어제 경연에서 두 가지 계책을 함부로 진술했는데 대간이 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은 것과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한 것으로서 보연하여 탄핵하고 있으니 신은 황송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렌바 천하와 국가가 다르다는 것은 옛날부터 제왕은 오랑캐의 업신여김이 있으면 혹은 정벌하기도 하고 혹은 내버려두기도 하는데 천하는 지극히 크기 때문에 비록 생각 밖에 내버려두는 것이 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작으며 백성도 또한 적은데 저 사람들이 성중에 함부로 들어와서 변장을 쏘아 죽이고 인민을 죽이며 사로잡아 간 것이 60여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끔찍하게 비참한 것이 이와 같은데 만약 내버려두고 징벌하지 않는다면 변방 백성이 어느 시기인들 편안하겠습니까? 또 신이 아랜바 우리나라의 병졸이 완악하고 게으름으로 한 번 싸움터에 시험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한 백성과 약한 병졸로서 불측한 땅에 이를 시험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태평한 지가 시일이 오래되므로 잠시 전쟁의 군사를 일으켜도 백성이 모두 원망하게 되니 군기가 이미 정해졌는데도 곧 다시 중지하게 되면 후일에 이와 같은 거사가 있으면 백성들이 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이 이와 같이 아랜 것인데 지금 대가는 신이 처음에 북방정벌이 옳지 못하다고 의논했다가 지금 다시 말을 다르게 한다고 논핵하게 되니 신은 실로 몹시 분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경등의 말을 친히 들었는데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내가 이미 대간에게 다 일렀는데 대간이 스스로 말한 바가 사실이 아닌 이유로 도리어 사직하기를 청하고 있다. 이는 대간이 나의 입은 것을 거르게 여기고 또 경을 논핵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가백에 노한 것을 을에게 옮기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이 세조는 본디부터 북방정벌의 일에 참여해 의논하지 않았는데 어느 곳에서 듣고 논박하는가 하니 신종호 등이 아뢰기를 처음에 장령 민사근과 정은 박한주 등이 이 세자가 임금이 면전에서 아첨한 것을 논했으며 우승지 허침이 한림과 주소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광량이 전이라는 정보를 할 수 없다고 했는가 하니 모두가 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합사해 와서 아랠 때 허짐이 또 한림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광량이 과연 정벌 할 수 없다고 한 말이 있었는가 하니 한림이 즉시 대답하기를 있었습니다. 그 한 까닭으로 신등이 믿고서 이를 아랜 것입니다. 하고 허침은 아뢰기를 전일의 도승지 김제신이 경년에 입대하고는 원중에 나와서 말하기를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북방정벌을 하지 말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므로 신이 그 아랫 사람을 물으니 김제신은 말하기를 광양구가 공조판서입니다고 했습니다. 신은 의심컨대 이 세자도 또한 정벌할 수가 없다고 말한 까닭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이 합사하여 와서 아랠 때는 신이 대간을 대하여 대충 말하기를 광량이 전일에는 정벌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고 했으며 한림을 돌아보았으나 또한 한림의 찬성하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고 도승지 김제신은 아뢰기를 신이 그날 원중에 나가서 좌우의 신하들이 북방 정벌이 옳지 못함을 논했다는 일을 말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말한 사람은 신이 일찍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전일의 광량이 경연에서 다만 이평과 이 유청의 일만 말했을 뿐이고 북방정벌의 일은 본디 말하지 않았다. 또 허침이 한림과 더불어 문답한 일도 허침에게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대충 물은 것이고 한림을 돌아보고 물은 것도 아니며 또한 한림의 찬성하는 대답도 없었습니다고 하니 대간의 말이 거짓이다 하였다. 신종호 등이 또 아뢰기를 저늘의 민사근과 박한주가 와서 아랠 때 허침의 물은 것을 들었으며 대간이 합사하여 와서 아랠 때에 또 한림의 대답하는 것을 들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신등은 그것이 이 세자의 말인 것을 알고서 이를 아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할기를 한림 송천이를 불러서 이를 물어보라 하였다. 송천이가 와서 아뢰기를 승지가 대간을 대할 때 이 세자의 북방 정벌이 옳지 못함을 논한 일을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했으며 신이 유승조와 더불어 경연에 입시할 때 이 세자가 북방정벌이 옳지 못함을 말한 것을 들었던 까닭으로 이와 같이 대답했을 뿐입니다. 아니 송천이에게 전교하기를 그대가 그날 들은 바를 글로 써서 아뢰라 하였다. 송천이와 유승조가 글로 써서 아뢰자 전교하기를 사관이 어찌 우연히 듣고서 역사의 일을 썼겠는가. 그런데도 내가 또한 광량이 북방 정벌을 하지 말기를 청하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그날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는 첫건의 신하들은 모두 옳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광량이 어찌 시비를 말하지 않는가 했더니 과연 사관의 말과 같다면 내가 듣고서 잊은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마땅히 깊이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신종호 등이 글로써 썼어 아뢰기를 윤필상의 말에는 최간이 이달 초 7일에 어세겸에게 들었다고 하고 이익극돈의 말에는 이예경과 강삼이 4월 28일에 빈청에 있으면서 이를 들었다고 하니 신이 어찌 터무니없는 말로 위로 임금의 들음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윤필상의 다시 아랠 수 없었다는 말과 이익극돈의 저들이 먼저 복병을 설치한다는 말은 전쟁을 중지시키려는 뜻이 말밖에 나타나 처음 의논한 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 까닭으로 모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핑계로 삼은 것입니다. 이익극배, 허종, 이익계동 등은 비록 정벌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혹은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고 혹은 성공을 기필하기가 어렵겠다고 말하기도 하니 그들이 그사를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말에 표현한 것입니다. 저들은 모두가 성상의 뜻이 이미 견고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상의 뜻을 거스릴까봐 두려워하여 말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게 된 것이니 그것을 상상의 깊은 식견으로 어찌 환하게 살펴보지 못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세 번 생각을 더하시어 빨리 군사를 일으키는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 대궐에 나와 여러 재상들에게 보이도록 하고 또 어세겸을 불러서 이를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어세겸이 병 때문에 오지 못하는 이에 전교하기를 대간이 재상의 말하지 않은 일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이를 공문하려고 했는데 경등이 말하기를 언과는 공문할 수 없습니다고 하므로 내가 내버려 두고 논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제 대간 등이 광령을 가리켜 면전에 쌓춤하여 마음에 들기를 힘쓴다고 하고 오늘은 재상들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서 되풀이하면서 억지로 아뢰기를 재상 등이 성상의 뜻이 이미 견고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상의 뜻에 거슬릴까 두려워하여 말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하는데 삼공은 군주의 다음 가는 사람인데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는 비록 대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마음에 용납하여 받아들였지만은 오늘의 일은 그렇지가 않다. 만약 역사에 한번 쓰게 된다면 1100년 후에 누가 그 거짓을 분변하겠는가? 모두 관직을 개차시키고 추국하여 아래게 하라 하니 윤필상 등이 아래기를 성상의 정교가 진실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간이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다만 직책을 다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또 재상을 논박하는 점에 관직을 개차시키고 추액하는 것은 신 등은 마음이 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대들이 비록 실언했지만 특별히 연관인 이유로 이를 용서한다고 하신다면 우세히 전하여도 또한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등의 말은 진실로 마땅하지만 그러나 후세 사람의 말을 어찌 헤아릴 겨를이 있겠는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니 윤필상은 나르기를 신이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어세겜에게 물어보시면 참가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니 분별하여 바로잡은 후에 대간을 추문하라는 교지를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세겜이 어찌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은 일을 말하겠는가? 그러나 어세겜이 오는 것을 기다려 이를 물어보겠다. 다만 경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말한 바가 아니다 라고 하니 이를 묻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알 수가 있다 하였다. 조지서가 와서 하기를 신이 저늘이 경륜에서 북방정벌이 옳지 못함을 논하고 다른 사람 말에 허정이 들어가 정벌하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울러 아뢰었으나 이는 신이 전에 들은 말이온데 지금 소문이 난 근거를 성상께서 물으시니 마땅히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신이 지난달에 사마현령 장처지를 찾았더니 장처지가 말하기를 그들의 제감의 직책으로서 종묘에 들어갔는데 그때 헌관인 하숙부가 말하기를 허중이 북방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변방의 일을 자세히 알고 있지만은 그 들어가 정벌하는 길은 허중도 알지 못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하숙부와 장처지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하숙부가 아뢰기를 전일의 신이 헌관의 직책으로 종묘에 있을 때 장처지가 감찰의 직책으로서 와서 보고는 이에 북방 정벌의 어렵고 쉬운 점과 길을 멀고 가까운 것을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북방 정벌은 어려운 일이니 비록 감사나 절도사일지라도 길이 멀고 가까운 것은 반드시 저 사람들에게 전해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고 장처지는 아뢰기를 신이 하숙부를 보고 들어와 정벌하는 것을 물으니 하숙부가 대답하기를 가까운 것은 진실로 이를 아는 사람은 있겠지만 올 양압이 거주하는 깊은 곳은 비록 관찰사와 절도사일지라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지금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므로 신이 이 말을 듣고 조지사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장처지의 아랫말이 조지스의 말과 같지 않은데 천일의 조지스가 경륜에서는 다만 길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랑캐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일까지 말했는데 지금은 어찌 자세히 진술하지 않은가. 이 말로서 조지스에게 물어보고 무릇 절도사가 되면 반드시 모두 저들의 땅에 자주 다니면서 길의 멀고 가까움과 험준하고 평탄한 것을 자세히 알고 난 후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말로서 하숙부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8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사헌대전지 하기라 대산 신종호 지비 최간 장령 이예견 민사건 지평 권인선 이자건 사건 권경우 헌납 강삼 정은 박한주 장순소는 국사를 말할 때는 마땅히 사실대로 아뢰야 할 것인데도 그 처음에 의논이 저와 같았으므로 다시 아랠 수가 없었다는 말은 윤필상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그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 땅은 먼저 점거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은 이국돈에게서 나오지 않았으며 이익업의 허정, 이익개동 등도 또한 북방정부를 옳지 못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도 도리어 말하기를 그들이 거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헤아리고 있으면서도 말을 낸다면 그들이 임금의 뜻에 거슬릴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과 마음이 서로 어긋난 것입니다고 했으며 이 세자도 또한 일찍이 북방정부를 옳지 못하다는 일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도 승지 헛심의 어문의 말을 듣고서 마침내 사실로 인정하여 이 세자를 임금의 뜻에 영합하여 그의 전의의 의논을 변경시켜 아첨을 바치고 거짓을 꾸몄다가 사유를 계달했으니 그들을 추국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8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라 지금 북방정부로 국가의 큰 계책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의논하는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부산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종군하는 사람이 정벌하는 역사를 그려서 큰일을 저지시키려고 하여 이 일을 경솔히 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나타난 일이 있으면 마땅히 군법으로 행사할 것이니 그것을 군사들에게 널리 다이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도승지 김재신 등이 아뢰기를 어제 대관들의 관직을 모두 파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상께서 왕위에 오르신 이래로 대관을 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비록 실현했지만 아마 외인들은 국사를 말한 일로 인하여 파면을 당한 것으로서 인정할 것이니 파면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그렇지 않다. 광량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서 광량이 이를 말했다고 하므로 내가 그렇지 않다고 명령했는데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썩지러 논하에 글로써 아뢰게 되니 비록 대간일지라도 어찌 마땅히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옛말에 이르기를 그대가 보는 데서는 복종하고 물러가서는 안 보는 데서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재상이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간을 파면시키려고 하는 것은 나의 과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북방정벌의 일을 말한 것도 아니며 다만 재상이 말하지 않은 것을 되풀이하면서 농계한 까닭인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의정국검상 조위가 당생과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대간이 국사를 말하는 것은 곧 그들의 직책인 것입니다. 말을 하는 점에 혹시 비록 틀린 실수가 있더라도 어찌 사정이 있겠습니까? 북방정부를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불과할 뿐이니 특별히 용납해 주기를 청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나의 품고 있는 것은 경등이 이미 잘 알았을 것이다. 이보다 먼저 대감과 홍문관에서도 또한 실정에 지나치는 말이 있었으나 내가 모두 특별히 용납한 것은 그것이 언로를 막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만약 재상이 실제로 실현한 적이 있으면 그만이겠지만 지금 대간이 재상의 말하지 않으니까지 억척하여 아뢰고 뒤따라 역사에 쓰게 된다면 뒤 세상에서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는가. 마지 못해서 이를 파면했을 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와 김극금 등이 사자를 올리기를 대간이라는 것은 군주의 눈과 귀와 같은 직책이므로 문견을 넓혀서 임금의 총명을 돕는 것이 곧 그 직책입니다. 군주의 과실도 오히려 얼굴에 나타내어 숨기지 않는데 하물며 재상이겠습니까? 말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특별히 용납하여 언론을 넓혀야 할 것인데 지금 대간이 논핵한 재상의 이런 정도에 지나친 것은 되지 않으며
그 중에는 또한 곡직을 분변한 것도 있는데 전하께서는 대신에 말만 치우치게 믿으시고 일체 대간의 논획한 것은 그러게 여겨 그 관직을 모두 파면하게 하고 또 추국하도록 명하시니 신등은 직사의 기풍이 이로부터 저상되고 재상의 과실한 성상께서 들을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세 번 생각하시고 유념하소서 하니 어서 하기라. 나의 마음은 경연에 있는 신하들이 함께 아는 바인데 어찌 정직한 기풍을 저상시키도록 하겠는가. 내가 대간을 예절로 우대하는 것은 또한 그대들이 잘 아는 바이다. 대신에 이런 나라의 체면에 관계되니 만약 대신을 거짓말로서 배척함으로써 자기 말을 사실로 만들려고 한다면 대간의 도리가 아닌 것이다. 미천한 백성도 오히려 모함을 할 수 없는데 함왜 대신이겠는가. 이것은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9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이 세자가 와서 아뢰기라. 지금 사관에게 들으니 여러 사람들에게 서로 의논하여 찬동했다는 말을 신이 아렌바라고 하여 역사에 쓴다고 하는데 역사의 기록은 천만세에 전하는 것이니 변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정문형이 북방정벌이 옳지 못하다는 일을 남김없이 진술했는데 처음에는 군량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잇따라 순제가 우왕을 청가할 때 여러 사람에게 서로 의논하니 모두가 찬동한다는 것을 말하자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계획이 여러 사람에게 따르면 천심에 부합한다고 하는데 사관이 반드시 이것을 신의 말로 인정하여 잘못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또 그날의 신이 다만 이편과 이 요청의 일만 말했을 뿐입니다. 만약 북방정벌의 일을 말했다면 그날 시강하는 신하와 대간 등이 반드시 이를 들었을 것이니 어찌 허침의 말을 기다린 후에 논개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어제 사관이 글로 써서 아뢰었지만 그러나 나는 듣지 못한 바인 까닭으로 되풀이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도 깨닫지 못하겠다. 내 생각에는 사관이 비슷하여 분간할 수 없는 말을 듣고서 마침내 경의 말로 인정하여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 그날에 내가 생각하기를 경이 북방정벌의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은 경의 대부 광릉군은 정벌할 수 있다고 하고 계부 이극규는 정벌할 수 없다고 한 까닭으로 따를 바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만약 정문형에게 묻는다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에 정문형을 불러서 이를 물으니 정문형이 아뢰기를 그날의 신이 아뢰기를 북방정벌은 큰 일이므로 경솔이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순제가 우왕을 청가할 때 말하기를 여러 사람에게 서로 의논하니 모두가 찬동한다고 했는데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계획이 여러 사람에게 따르면 천심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경의 말을 들으니 이미 그 일을 잘 알게 되었다 하고는 이에 사관에게 전교하기를 사관이 된 사람은 마땅히 사실대로 써야만 그제야 직필이 되는 것인데 어찌 판스의 말을 광량의 말로 삼았는가 하니 이웃승조가 아뢰기를 신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만 그 소리만 들었던 까닭으로 생각에 이 쇠자라고 여겨 이를 썼던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역사를 쓰는 필법은 뒤 세상에 믿음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마침 어떤 일로 인하여 발각된 까닭으로 광명이 그것이 자기의 말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만약 세월이 이미 오래된다면 어찌 그 시비를 분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없었던 까닭으로 논제하지는 않는다. 지금부터 후에는 만약 한두 사람이 입대할 적에 그 말이 분변하기가 쉽다면 비록 머리를 들고서 듣지 않더라도 되겠지만 만약 여러 재상들이 입대할 적에는 의논이 번잡하여 확실히 알 수가 없다면 머리를 들고서 자세히 듣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9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김경조가 와서 아뢰기를 대관을 어제 모두 관직에 파면시켰는데 그저께 신은 출근하지 않은 까닭으로 홀로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한 관사의 장으로서 처음에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의논했으니 어제 대관의 아랜바가 신의 친히 아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끄러운 얼굴로 관직에 있기가 미안하니 신의 관직을 해면해 주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거짓으로 말했을 때도 그대도 또한 함께 의논했는가 하니 김경조가 아뢰기를 어제 일은 신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개 북방 정부를 말한 이유로 관직을 갈게 했으니 신이 어찌 감히 혼자만 면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북방 정부를 말한 이유로서 이들을 파면시킨 것은 아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9일은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도내 여러 고려의 고독 안부인과 자손들이 혹시 다른 지방에 정처 없이 옮겨져서 백성을 독해할까 염려되니 안부된 사람을 빠짐없이 기록해 아래에요. 본 지방에 강제로 돌아오게 해서 그것을 편안하게 하고 지경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고독 안부인은 두꺼비, 지네, 뱀, 벌레 등의 도구로 사람을 해한 전과가 있는 사람 또는 이름이 범죄 기록 문안에 실려 있는 사람 말한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9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승조가 치기하기를 지난 15일에 4월 15일에 안동에 서리가 내렸으며 16일에는 예안에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렸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53권 성종 22년 5월 9일 갑신 여덟 번째 기사 한원을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안으로 안팽명을 조선대부 수 사헌부 지비로 윤희손을 통운대부 행사관은 사관으로 조비를 중훈대부 행사헌부 장령으로 민감을 조선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강겸을 봉훈랑 사헌부 지평으로 이적을 중훈대부 행사헌부 지평으로 박정영을 상훈랑 수사관은 험납으로 변상을 선무랑 수사관은 정언으로 김효정을 봉직랑 행사관은 정언으로 박승지를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조관을 가선대부 경상 우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조위는 함양군수로서 아버지의 상사를 만났는데 상복을 벗자 검상이 되었고 얼마 안 되어 관직이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이때 조정의 의논이 북방정부를 옳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영의정 윤필상은 의논이 하기를 옳다고 하면서도 찬성 어세경과 더불어 사사를 그 옳지 못함을 논하니 대간이 이를 듣고서 탄핵하다가 모두 국문을 당하여 채직되었다.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기를 조비가 대관이 되었으니 반드시 맹문제 이를 논핵할 것이라고 여겼으나 조금 후에 잠잠히 있으면서 말하지 않으므로 친한 사람이 혹시 이를 일책하니 대답하기를 삼공은 작은 이로 번번이 이를 논핵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대개 조인은 성품이 본디 너그럽고 유순함으로 남을 후려치는 인재는 아니었다 하였다.